국내 축구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 클래스 보여줘 벤탄쿠르 논란 불러일으킨다. 국제적 반응과 벤탄쿠르 쫓아내고 복귀하라는 요구. 최근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 경기장에서 발생한 논란이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축구 선수의 행동과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벤탄쿠르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손흥민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고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그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크다. 많은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이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며 벤탄쿠르 경기장 측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벤탄쿠르 쫓아내고 복귀하라는 요구는 특히 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사건이 한국 축구 팬들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그의 경험을 통해 축구와 사회적으로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 축구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축구가 아니라 인류 전반에서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과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앞으로의 해결책 모색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손흥민 선수를 머듯하지 않게 디스했더니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왜 토트넘은 얘한테 징계를 안 내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이 봤던 댓글 중에 하나가 야, 남미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런 인종차별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미 선수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본받을 만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본받을 만한 선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도 뛴 바 있는 디발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디발라가 토트넘에 왔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 인터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신의 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한국인 선수의 츠도 받아더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벤턴크루가 손이라는 손이 아니면은 로메로가라도 그 월드 챔피언이라고 하는 게 그 월드컵 우승자. 그 로메로가 이제 아르헨티나 소속으로 월드컵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니까 다른 선수들의 어떤 유니폼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벤차크루가 약간 장난치듯이 분명 본인 입장에서는 장난이었어 겁니다만 손흥민의 커진 조카한테 받던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도 그래 그지 이러면서 이제 웃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방송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게 사석에서 한 농담도 아니고 방송에서 심지어 이제 벤탄쿠르는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최고의 이 축구 선수가 자신의 동료인데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외신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벤턴크루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은 실제로 BBC, ESPN, 골닷컴 등등 이 메이저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 벤탄크루가 이런 식의 농담을 한 굉장히 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까웠다. 그니까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기는 했지만 창의 사과가 그렇게 막 진정성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겠지만 형제여 미안하다. 내가 너를 디스리스펙트 하진 않겠지. 말이 되냐? 사랑한다. 그 안 좋은 농담이었다. 개구리한테 음의 농담이었어. 야,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의 축구 팬들, 손흥민 선수를 또 굉장히 그 롤모델로 삼으면서 아시아 축구 선수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시아 축구 팬들도 굉장히 이 장면에 많은 주목을 했는데 벤쿠르가 그냥 단지 이 정도의 그 사과를 했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토트넘 측에서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이제 속이 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 댓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울로 디발라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그 살이 색깔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받고 자신이 있을 때 아시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는 걸 보면서 이거 되게 슬프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디발라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내 가족이 나를 좀 다르게 교육을 했고 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을 한다. 그니까 자신들의 어떤 문화, 그니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색깔이 살이 색깔이 다른지 이런 것도 있고 상관없이 어쨌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 본인이 배웠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야 디발라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파울로 디발라는 선수는 토트넘이랑 꽤 꾸준히 연결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지난 1월에도 토트넘이 디발라를 11만 유로에 파운드에 데려오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디 디발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와 나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저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고, 토트넘이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베르너를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디발라를 데려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베르너는 카드를 데려왔기 때문에 디발라가 데려오면 이제 공격진이 너무 약간 30대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하여튼 디발라 선수가 근데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이런 어떤 인터뷰를 한 부분들을 보니까 선수 데려올 만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실 디발라가 이제 2020년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터뷰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죠. 살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 아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봤다. 이런 식의 인터뷰들 함께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그니까 가족들이 자신을 교육한 부분,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해준 부분과 함께 싱크 지알럽이 모두가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유색인종만이 혹은 이제 차별당하는 사람만이 어떤 인종차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니까 사회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울로 디발라가 굉장히 개념 있는 그런 인터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디발라가 2017년에는 트린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연고지 거기에서 이제 한 중국 아이가 이제 다쳤었는데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위로를 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보내주고 위로를 하고 이랬던 장면이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이 트린에 있었던 광장에서 켈빈 리라고 하는 이 중국인, 사실 중국인은 아닙니다. 중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친구이긴 한데, 하여튼 이 7살 어린 아이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꽤 큰 부상을 입을 뻔했는데, 근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축구 계속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울로 디발라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서 언제 나보러 올 거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 좀 조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어린이 아시아 아이인데,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좀 위로를 건넬 만큼 여하튼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디발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디발라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은 같은 남미인 아르헨티나 하이라이트를 굉장히 또 지켜 세워줬던 그런 주장인데, 벤크루가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런 농담, 안 좋은 농담을 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린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발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디발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우승을 한 선수죠. 유벤투스에서 특히 그랬고, 지금 이제 로마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몸값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여튼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발라다 한 살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값이 이제 무슨 방부제를 넣은 것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았을 때에 비하면 이제 반값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몸값의 하락이 멈춘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로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여튼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었으면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토트넘이 최근에 디발라와 비슷한 선수를 좀 데려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또 6월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알버트 구드문드손 선수가 이제 그 아일랜드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제 디발라 스타일의 공격수인 이 선수를 데려오면 토트넘이 굉장히 또 그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27살 막어리기만 한 선수는 아니고 아이슬란드요. 제가 방금 잘못 말했는데 아이슬란드 소속의 선수이고 제노아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디발라에게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을지언정 이 패스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진하는 능력, 공을 달고 전진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패스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선수기 때문에 토트넘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일 수 있고, 그리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뛴다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떤 선수를 데려오던 좋긴 좋지만 파울로 디발라 선수만큼 좀 개념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토트넘 측에서도 선수들에게 좀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벤탄쿠르 사태를 계기로 어떤 선수를 데려오든, 그리고 지금 있는 선수들에게도 서로 이렇게 차별적 언행을 하는 게 나쁜 거다. 그리고 이런 게 차별적인 언행이다 걸 좀 빡세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파울로 디발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벤에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 등을 모두에게 알려주세요.